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전국 다니면서 지방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일부랑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앞으로 시장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지방시장은 관심이 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한 4년 정도 거의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나 버튼 통해서 멤버십 가입 가능하세요. 라이브는 매주 토요일이에요. 지금 제가 만약에 지방, 소도시 상승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벌써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머리 안에 떠오르는 곳만 7, 8군데 돼요. 정말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근데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분위기가 좋냐? 안 좋아요. 거긴 대출이 나오냐? 안 나와요. 규제도 똑같아요. 내수도 안 좋아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쉽죠. 가서 누가 사고 왜 올라가고 있는지 파악하면 끝이에요. 실수예요. 그냥 집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이고요. 여기가 공급이 없어요. 인근 지역에 공급이 있어도 여기 공급이 없어서 올라가는 곳들이에요. 가격대도 중요하고 상승폭도 크지 않아요. 하지만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이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자, 정리해 볼까요? 내수 안 좋아요. 규제 많아요. 대출 잘 안 나와요. 유동성 안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분양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투자자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도시가 가격이 지금 상승 중이에요. ING. 지금 오늘도.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원래 못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그냥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숫자로 따져도 나오는 답이긴 한데 숫자만으로는 다 해석이 불가능한 시장이거든요. 여기도 금리 올랐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수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근데 사람들은 여기는 집을 살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한국은 해외에 비해서 밀집도가 높아요. 한국보다 밀집도가 높은 데를 찾으려면 홍콩쯤은 가봐야 되는데 홍콩 장난 아니에요. 홍콩 집값 아시죠?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따지냐면은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미국, 여기를 가지고 한국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거기는 땅이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미국이 집을 짓는다? 아니면 캐나다가 집을 짓는다?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말씀을 드리고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집을 몇 채씩 짓죠? 자,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데 여러분 집 한 채, 두 채, 타운을 개발해도 몇 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은 몇 채씩 짓죠? 200채면은 소규모라고 불러요. 이번에 헬리오시티 몇 세대예요? 12,000세대. 해외에 나가서 집 12,000채를 새로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핫이슈예요. 뭔가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툭 하면 4,000세대, 6,000세대, 8,000세대, 12,000세대. 미국은요 10세대, 12세대, 3세대 이렇게 지어요.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주택 공급이 끊기면 다시 살리기가 어려워요. 해당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공급량을 조율하는 게 어려워요. 한 번에 몇백 몇천 채를 짓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이게 아파트의 특성인데 하필 한국은 아파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밀집도가 높아요. 그래서 해외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많이 나요. 그 와중에 전세가도 존재합니다. 그 와중에 선분양도 존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지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은 공급을 못 해요. 그러면 수요가 사라지느냐?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하락을 좋아하는 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세요. 수요는 없어지는 거다. 본인은 자기 집에 잘 살면서 수요는 없어질 거다. 자가 점유율이 높을수록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진 않아요. 북한, 중국 이런 데 있잖아요. 자가 점유율이 높아요. 도시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집을 지정을 해주거든요. 미국이 자가 점유율이 높을까요? 세계 최하위권이에요. 아마 최할걸요. 얘네가 꼴찌일 거예요. 자가 점유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요.
월세 전세를 놓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와중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해외에서까지 들어와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세나 월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투자해서 전세 월세를 놓으면 나쁘다라고 정부가 지침을 만들고 있죠. 눈에 안 보이지만 발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자가 점유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서 내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월세가 점점 더 안 좋은 초이스가 되어가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도시마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면 좀 다르겠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대장 입지부터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광역시마다, 지방도시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인기가 많은 지역, 신축 이런 데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자가 점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 지금 집 두 채, 세 채 사서 전세, 월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정부에서도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또 청약 나오면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둔촌 주공이 입주 중인데도 전월세 가격이 별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송구한 말인데 둔촌 주공이 입주 중인데 전월세가 별로 안 흔들려요. 12,000세대가 강동구 대장 입지에 입주를 하는데 전월세가 멀쩡합니다. 올라갑니다가 이야 우와 소리가 안 나오신다면은 부동산 공부를 오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둔촌 주공 포레온 입주 정도면은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게 정상이에요. 이건 제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엄청난 규모예요. 2008년도에 잠실 입주, 2018년도에 헬리오시티 입주, 그리고 이번에 포레온 입주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멀쩡해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멀쩡해요. 왜 이러냐? 전월세를 제공할 수 있는 또는 금매를 던져야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수도권에만 국한되나요? 지방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있어도 미분양의 주인이 없다는 건,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 빈집이란 뜻이지 전월세를 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설사가 놓으면 모르겠지만 건설사도 돈이 안 되면 못 놓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사들이려면 돈이 없습니다. 이게 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뭔가 시장에 큰 문제가 있어요. 전월세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앞전에 이미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버티겠죠. 그리고 수요를 늘려놨으니까 전월세 수요를 줄여서 일정 기간은 버티겠죠. 왜냐면 계약이 전부 다 2년, 4년, 6년이니까. 언제까지 버틸까요? 조그만 소도시에서 먼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먼저 티가 나고요. 그리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곳에서 먼저 티가 나요. 지방은 작은 도시에서부터, 서울은 수요가 많은 주요 입지에서부터 티가 점점 나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얘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신규 공급이 폭감을 합니다. 지금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지금 공급 못 늘려요. 정부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2027년도에는 공급이 많게 만들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24년도죠. 지금부터 발악에 가까운 노력을 하셔야 돼요. 2027년도에 공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왜? 27년도에 대선이거든요. 할 것이냐? 안 합니다. 왜 해요? 할 리가 없죠. 이 시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이상하게 하면은 시장이 잡힌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부가 잘해서 집값을 올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게 선동이에요. 역대 정권 중에 일부러 집값을 올린 정권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정권이 뭔가 잘못하고 무섭게 하니까 집값이 내려갈 거다, 이런 생각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정부가 잘해서 집값을 올려줘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집값이 내려갈 거다? 거꾸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번에 몰렸다가 시장이 빰 터져요. 그리고 지난 한 2년 넘는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애들이 어떻게 시장을 이렇게까지 잘 예측을 해왔겠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었죠. 문제도 있었죠. 맞춰봤자 돈 될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 맞춰왔을까요? 가수요, 투자 수요를 빼니까 수급을 맞추는 게 점점 더 쉬워지는 거예요. 담백해지잖아요, 시장이. 그러면 수급을 따지는 게 점점 더 쉬워지면은 앞으로 뭘 보면 됩니까? 수요는 있다는 거잖아요.
공급을 봐야 돼요.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몇 년 더 버티고 싶으면은 현재 정권이 이걸 노리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은 이제 제가 남는 거 하나예요. 한국 경제 박살내야 돼요. 뭐 한국은행이랑 같이 손잡고 그냥 다 막는 거예요. 집값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내수도 냅다라,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대출도 쪼여라,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국민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집값에 미친 게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집값에 미친 거는 그냥 군중 심리예요. 집값 올라가도 세상 안 망해요. 근데 한국은 아직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배가 고파질 때까지 가야 돼요. 감히 제가 지금 선배 세대도 들으실 텐데 제가 할 말 아닌 거 저도 아는데요. 이 정도 시국이 됐으면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배가 고플 때까지 가야 돼요. 지금 안 돼요. 정신 못 차려요. 쫄쫄 굶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도 그때까지 절대 안 움직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상남자니까. 그럼 버텨야죠 뭐.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플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굶다가 죽음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허겁지겁 먹게 돼 있어요. 이런 시장이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폭락의 시나리오 절대 아닙니다. 폭등의 시나리오입니다. 아직도 폭락 말씀하시던데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전에 포레온부터 설명을 좀 하세요. 뭐 저는 감사 곱하기 100인데요. 선생님들 때문에 포레온 포기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엄청 많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왜 한풀이를,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왜 아쉽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분들은 기회를 노리던 분들이니까. 제가 포레온 뭐라 그랬죠? 무조건 넣어야 된다. 넣으면 좋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건 대박. 기본 20억.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왜냐? 쉬웠으니까. 금리 급등, 거시경제, 환율 이런 건 못 맞춰요. 저만 못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도 못 맞추잖아요. 근데 그건 맞춰요. 한국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뻔하니까. 그런데 가수요를 걷어냈잖아요. 실수요잖아요. 그런데 실수요까지 막고 있어요. 실수요는 절대 누르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실수요는 사라지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이상 내 집 마련은 한다니까요. 그럼 언젠가 사겠죠. 그럼 뒤로 미루면 뭐합니까? 언젠가 나온다니까요. 그건 나왔을 때 공급이 많으면 돼요. 근데 공급이 많아요? 망했죠. 어떻게 될 것 같으신데요? 제가 지방을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뛰면 뛸수록 더 확신이 생길 뿐 의심이 들지 않아요. 25, 26, 27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